국립강릉원주대학교 전 대학원장 오경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탄소중립 녹색산업과 원주시 환경산업 구성방안 그리고 백두대간의 생물자원과 자원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립 백두대간 생물자원관 설립 정책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결론은 국립 백두대간 생물자원관 설립이 마치 결론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정책적인 육성 사업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돼서 여러 전문 패널께서 토론에 임하셨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상민 카이스트 녹색 성장 지속 가능 대학원 교수입니다. 네, 그다음에 원주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 국장님이신 이주현 국장입니다. 네, 강원연구원 한영한 박사님. 이름이 앞뒤가 똑같아요. 원주시 시의원이신 박한근 의원입니다. 시간이 앞에 부분이 한 10분 정도 초과돼서 그 토론을 각 5분씩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먼저 시간 관리상 먼저 심상민 카이스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심상민입니다. 저는 사실 그 국제법과 기후변화 관련된 국가 정책을 주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오신 오늘 세분 발표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있을 텐데요. 백두대간 원주 생물자원과 설립에 대해서 그 취지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냥 생물 다양성의 보존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추진 방식이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끌어내겠다고 하면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이제 그 자원의 생물 다양성의 이익 공유, 지속 가능한 이용 및 형평한 이익 공유에 관한 나와의 정책에 보면 이것들은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사회에 특별하게 이익이 가려면 지역 공동체와 원주민의 전통 지식을 활용해서 이것을 경제적인 성과로 이끌어내면 거기에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요 카운터 파트는 까인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물자원 주권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린 전통 지식을 활용한 그런 경제적 이익 창출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백두대간 생물자원을 여기에 기여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녹색산업, 환경산업 유치 방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만 결국 이것도 국가와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가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사업들은 큰 자원이 소요되고 정책적인, 세금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도 자체에서 발전 방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물론 시국이 좀 어수선해서 지금 당장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중앙정부와 기재부 아까 말씀드렸던 기재부로부터 여러 가지 국책산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검토에서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사전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쓴다고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혹시 모르실까봐 좀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탄소 중립 녹색 산업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것에 앞에 전제 몇 글자가 더 붙어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기후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 실존적인 우리 존재를 위협하는 그런 위기를 다가오고 있는데
조금 좌절에 가까운 생각이 요즘 오늘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0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고서 처음 한 행정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파리협약에서 재퇴하겠다는 것이었죠. 1년 후에 이것은 효과를 보낼 것이고요. 그러면 미국이 약 전 세계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 이 국가가 아무런 기후나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과 인도도 탄소 중립을 서약을 했지만 이 나라들은 당분간은 탄소 배출을 늘리겠다는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6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이고 2030년에 탄소 배출량을 피크로 만들겠다, 정점에 이르겠도록 하겠다고 해서 지금 앞으로는 당분간은 탄소 배출을 줄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인도도 탄소 중립을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그 연도는 2070년입니다. 전 세계 배출량의 절반 가까운, 아니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세 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당분간은 미온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기후 위기를 과연 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이런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적극적으로 산업화해서 이것을 우리의 먹거리,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삼겠다는 그런 국가적인 비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성공적으로 결과가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기후 변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적절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연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지방환경청 기획평가부장 이주현입니다. 저는 원주시에 작년 9월달에 왔습니다. 작년 9월달에 왔고 그 전에는 10년 조금 넘게 자원순환, 대기, 보건, 화학 분야에서 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포럼의 주제인 녹색 산업이나 생물 다양성 분야에 있어서는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초대받은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단 가까이 있어서 온 것 같아요. 일단 가까이 있어서 왔고요. 그렇지만 환경부를 대신해서 원주시 관계자분들의 입장을 들어주고 또 환경부의 입장을 좀 알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섭외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포럼 발표들을 들어보니까 원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더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논리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고요.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 스토리는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원주시가 얼마나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들어봤을 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여기 참석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본부에서도 원주시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만약에 본부에서 잘 모르고 있다면 원주의 열정과 의지를 좀 잘 제가 전달토록 하고요. 그리고 원주시에서도 본부와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해주시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토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 발표 중에서 원주시에서 뭐 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어서 나중에 우리 시의원이신 박항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영환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연구원 한영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딱 6개월 전쯤인 것 같아요.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뭐 발표를 하나 해라고 해서 이 자리에 와서 딱 6개월 전에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가 원주시를 에너지 절감 도시로 변화시켜 나가자는 것이었는데 그게 저는 이제 오늘 말씀하신 녹색산업 국성과가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우선 좀 말씀드리고 생물자원관
조금 관련해서 소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탄소 중립 녹색 산업이라는 것이 저는 뭐 탄소 중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탄소, 그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체 에너지 또 대체 방안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는 게 녹색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항상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 에너지의 발굴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2009년도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서는 5개 에너지를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가 불, 두 번째 석유, 그 다음에 원자력, 네 번째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5번째 에너지가 에너지 절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의 유수한 컨설팅회사 맥킨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새로운 에너지를 발굴하는 것보다 그 에너지 절감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은 저희 집에 애들이 어릴 때 축구들을 좋아하고 남자애들이 저희가 둘이 있고 딸내미가 하나 있고 있는데 애들이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나고 집에 오면은 물을 많이 쓰는 거예요. 온수를 또 많이 쓰고 샤워를 하도 많이 해서 저희는 온수만 양만 따로 잴 수가 있는데 한 달에 10톤을 쓰는 거예요. 온수만. 근데 그게 온수값만 여름이고 겨울이고 4만 원씩 톤당 4천 원씩 해고 그래서 제가 5만 원을 들여서 샤워기 2개 절수기로 바꿨습니다. 5만 원을 투자하고 바꿨는데 그게 그 다음부터 6톤으로 줄었어요. 그럼 한 달에 4,46, 16,000원씩 투자한 게 3달이니까 5만 원이 저는 회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계속 그게 제 가정에 이제 저축할 수 있는 여유돈으로 잡혀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원주에도 원주시의 하수처 이장이 굉장한 대규모 에너지 소비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찾아갖고 그런 것들을 절감시켜 나가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게 나가자. 미국에서도 2009년도에 미국 뉴욕주의 100만 가구를 에너지 절감 시설로 모두 바꿈으로써 탄소 배출을 저감하자. 그런 것을 목표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사실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는 그 일자리를 6만 개 만들고 또 일자리가 6만 개 늘어나면 뭐 식당 같은 그 서비스업도 6만 개가 늘어난다. 12만 가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산업의 육성 방안은 우리가 뭐 행정 쪽에서 어떻게 뭐를 지원해줄까 이것보다도 우리 원주시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들을 계속 투자를 해 나가겠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뭔 사업을 만들어서 계속 바꿔 나갈 것이라면 산업들은 당연히 꼬이게 돼 있습니다. 우린 이런 쪽에 돈을 쓸 거야. 그러니까 일로 모여줘 하는 시그널을 던져주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앞으로 가야 될 미래 방향을 구상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는 앞으로 돈을 계속 쓸 거다 하고 싶으면 원주로 모여 원주에서 사업을 해야지 우리는 인센티브를 줄 거야 이런 시그널을 던져주는 것이 기타 다른 방법보다 더 자연스럽게 그런 관련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탄소상 중립 녹색 기술하면 굉장히 대단한 사실은 굉장히 경쟁력이 굉장히 세요. 근데 우리가 이 기술을 갖고 산업을 갖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선진국에다 이걸 팔 것인가? 그게 아니라 후진국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차원을 약간 달리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장성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가 한 10년 전에 강원도의 환경산업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를 놓고 결론을 내기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뭐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뭐 그런 얘기했듯이 우리가 꼭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선진국은 오히려 환경 쪽에 어느 안정된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면 시장성이 이제 줄어드는 단계입니다. 오히려 개발도상국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적정한 기술로 적정한 그 가격으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오히려 그 산업을 확장력을 더 키워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생물자원관 쪽에서는 제가 이런 거를 굉장히 추진해야 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강원도에서 그리고 인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척이 되고 있고 가다가 지금 걸림돌이 계속 있는데
이게 2022년도에 강원도 내 국회의원들이 다 나서 주셔갖고 우리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비를 3억을 받았고 작년에 그 타당성 조사 시행되고 지금 마무리 단계가 있어갖고 그게 그러면서도 걸림돌은 계속 생깁니다만 단지 하나 우려되는 건 지금 원주에서 만약에 하시고자 하고 이게 주장하고 나선다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갈등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고려하시고 좀 어떤 현명에 이게 지자체 간의 알력 싸움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게 했고 현명에 갈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원주에서는 그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원주를 산업 및 경제 중심 미래 선도도시, 미래산업 선도도시라는 걸 세우고 바이오 헬스케어를 중점적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미래산업진흥원도 작년에 아까 박정호 박사님 말씀하신 설립됐지만 그런 부분에다가 이 생물자원 쪽을 연구하고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줘서 같이 또 관련 산업을 유치하고 그런 부분 쪽으로 같이 가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한 박사님께서는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을 조금 미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부분인데요. 2차 강원도 생물 다양성 전략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설립이 됐는데 그 이후 부분을 강원연구원에서 추진하지 그 자료를 또는 계획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주체가 한 박사님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 그 안에 생물 다양성 부분 안에 금방 이야기했던 강원 생물 자원 생물 자원 이름 뭐야 이거를 설립을 하는 부분을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의원이신 박한건 의원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분 그대로 말씀하시죠. 네. 원주시의 행정복지위원회 박한건 오늘 뜻깊은 자리에 원주시의 환경산업과 백두대간 생물자원화에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 전문가님들께서 원주시 환경산업 발전 방향과 국립백두대간 생물자원관 설립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원주가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국립백두대간 생물자원관 설립과 함께 발맞춰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주 이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 산하의 기관이고 환경기술 개발보급과 환경산업 육성, 창업, 영영 지원 등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자는 한 600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원주는 이미 원주지방환경청과 국립공원, 공단 같은 중요 환경 관련 기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갖춘 원주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들어선다면 그 시너지로 원주는 국내외 연구개발 협력과 산업화를 연결하는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백두대간 생물자원을 활용한 첨단 환경기술 연구와 산업화를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연구개발 기반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등 지역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원주의 우수한 교통 및 혁신도시 인프라는 기술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원주를 환경기술 연구와 정책개발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것입니다. 이처럼 원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자리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도시이고 기술원 유치를 통해 환경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명백한 방위성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간의 이전이 아닌 원주시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앞으로 원주시 의원으로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원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확대되는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한영환 박사님 아까 말씀 네. 말씀하신 생물 다양성 전략은 저희 연구원에서 작성한 수립한 것이 맞는데 제가 아니고 이제 다른 분이 수립했고 아마 올해쯤 제3차가 수립될 예정인데 아마 시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아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생물자원관을 거기서 언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생물 다양성 전략 쪽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원주 권역은 강원도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헬스케어 이 부분에서의 선도 도시로 원주가 그때 생물성 다양성 2차 때부터 왔던 것이고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글로벌 도시 종합발전계획에서도 원주가 그게 명시가 돼 있고 혹시 그 생물자원관 부분이 그 도입 그 부분에 5차 계획 전략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나요? 들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아니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도록 좀 근데 아마 그거는 근데 제가 수립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이제 강원도 환경보전 계획을 제가 수립했고 이제 네. 올해도 또 수립할 계획인데 거기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아마 지역을 명시하기는 힘들고 또 특히나 그거는 그게 인재권역에서 2015년부터 추진해 왔고 사실 오랜 기간에 갔다가 환경부도 그 현장 감사까지 다 완료된 상황이고 이제 중간에 걸림돌이 덜컥 걸리는 것들이 좀 네. 있습니다만 좀 진행이 많은데. 예, 자치단체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저기 토론자분 설명을 좀 들었는데 혹시 그 프라의 의견도 간단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고 길게 하면 안 되니까 1분 이내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마이크 목소리 항상 괜찮아요. 네. 스테이 엔지니어링의 김초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왔을 때 전체 토론 주제가 생물자원화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기승전 생물자원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제 발표를 이제 세 분의 주제 발표를 봤을 때 기승전결을 보니까 기후 변화도 맞고요. 네, 우리나라의 이제 특히 강원도권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이제 발표자에 관하면 우리 지금 강원도는 말씀하시는 게 이제 백두대간 쪽에 뭐 생태자연도에서 별도관리 지역들이 더 저기 설악산 쪽이라든지 동쪽이 많이 보호가 되어 있고 우리 원주는 산업단지라든지 이걸 할 수 있는 생태자원 생태계가 안정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자원관의 부분은 백두대간이라든지 별도관리 지역들이 국토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게 저는 솔직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책 포럼이 기승전결을 할 때 환경산업 육성을 말씀하셨을 때 나는 ESG 경영에 대해서 좀 집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주시에는 생태자연도 등급이 낮고 아까 산업단지 같은 경우 위치하기에는 강원도에 제일 적당한 지역이기 때문에 생물을 자원하니까 지금 TNFD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자연자산 갖고도 기업들이 충분하게 지금 ESG 경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위치되어 있는 강원도권의 원주시에서 아까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하려면 지금 또 바이오나 헬스케어 쪽에 원주시가 하고 있다면 이 공단이라든지 이 산업체들이 ESG 경영에
아까 산업 생물 자원 또 TNFD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원 자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강원도가 훼손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복원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면서 정부 탄소 중립권에 들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결론적으로 해서 이제 기업 유치 관련해서 뭐 ESG 경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기승전을 딱 봤는데 기승전에 생물자원관이 딱 나오니까 전체적인 정책 포럼에서 우리 원주시가 추구하는 부분이 생물자원관인가 기업을 유치할 수 지금 있는 잠깐만 하고 있다는 원주시가 추진한다기보다는 지금 원주시 공식적인 취지는 아니시죠? 우리 원주시의 시민사회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네.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원주시 시민단체 등등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원주시의 지역적 특성을 이제 앞에서부터 모든 토론자분들이 발표자분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ESG 경영이라든지 TNFD가 반면 제시에 있는 환경산업이 좀 육성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그게 생각입니다. 같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 네. 이야기시죠. 예, 또 다른 분들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우리 아까 그 우리 발표자는 조금 이따가 제가 기회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혹시 궁금한 게 아까 이제 환경산업기술연구원하고 우리 백두대간 생물자원관하고의 관계 부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발표 자료에도 준비하셨는데 보면은 이제 환경산업 기술 자체가 백두대간 생물자원을 활용한 첨단 환경기술 연구와 산업화를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산업 기술로 유치되지 않나. 네, 그게 원주에 오면은 바로 생기는 겁니까? 서울에 있는 서울에 전국에 예. 우리 한 박사님 관련된다고 이야기하신데. 아니 지금 아까 좀 말씀하신 그 네,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저 혹시 또 다른 마지막으로 마이크 잠깐 마이크 일단 소개하고 한 1분 이내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과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균이라고 합니다. 우리 심상민 박사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시에 대해서 환경성이나 경제성 두 가지 측면에서 원주시가 녹색산업 그 육성의 핵심을 두 가지로 이렇게 짚고 있는데 환경성보다 경제성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환경성뿐만 아니라 경제성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한 30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 국가 지원을 받으려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관문을 넘어야 되는데 이 환경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것만을 설득해서는 이 사업 국비 지원이 어려우니까 또 경제적인 가치도 있다는 것을 같이 고려해서 미제부를 좀 잘 설득시킬 논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뒤에 나왔던 것들은 이게 어쨌든 거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도 차원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중앙정부와 긴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환경성을 버리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자 이제 우리 그 지정 토론자께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그 발표하셨던 김지현 박사님, 박종호 박사님, 김장기 박사님의 그 간단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지현 박사님, 우리 토론자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예. 오늘 토론 너무 잘 들었고 저도 한영환 박사님이랑 마찬가지로 그 원주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의료산업 헬스케어 분야가 이런 쪽의 분야에 관련해서 녹색산업을 좀 유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생태자연관 같은 경우도 백두대간 단위로 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잘 준비하셔서 지원하시면 여기 또 국장님도 오셨는데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정호 박사님 드리겠습니다. 토론자분께서 굉장히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신 게
뭐 생물 다양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다양성도 중요하다라는 것도 좀 오늘 좀 봤고요. 뭐 어쨌든 그 지역에서의 요구나 아니면 기대는 굉장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그 의견 수렴이 되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한 첫 발자국이 오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핫한 주제 팀장님 갑자기 왜 핫한 주제인데요? 뭐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아까 이제 지자체 간의 어떤 갈등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재하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그 환경, 그러니까 생물자원을 설립과 국립생물자원을 설립하는 데 보면은 아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수생태의 주기라든가 도서연은 지금 각자 그 특성을 가지고 설립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재 같은 경우가 강원생물자원 또는 국립DMZ 생물자원과 추진하겠다. 그럼 이걸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DMZ 같은 경우는 동서주기거든요. 강원도부터 고성까지 따지면 이게 거의 한 250km 정도 나옵니다. 여기만 관장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생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재가 예를 들어서 DMZ 생물자원 박물관을 가겠다면 이쪽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남북주의거든요. 백두대가. 네. 그래서 백두대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진부령부터 지리산까지 700km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마 일부 좀 빠져나가겠지만은 최소한 안 돼도 500km 나오지 않겠냐. 요거는 사업 특성상 성격을 보면 차이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걸 굳이 뭐 해보고 싶은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DMZ 생물자원관 확실하게 가든 저는 이제 백두대간 생물자원관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가장 다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산림 분야와 관련된 특성화가 백두대간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원주에서 어떤 하드웨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들 봤을 때 거점도 지리산 역할을 충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인재의 경우는 그 정리를 하자면 그 DMZ 관련 생물자원 보존이니까 동서쪽으로 250km. 근데 거기에는 경기권도 있고 하니까 거기는 협의를 할 수 있고 원주권은 원주에서 지금 말씀하신 백두대간 생물자원관은 그 남북측으로서 약 700km의 경우가 있고 이게 이제 그 진부령부터 지리산까지 진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지자체 간에 그게 우연히 강원도가 그 지자체가 두 개가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은 이 결국은 지자체 간의 갈등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관련되는 것들은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온 포럼을 주제로 누구신지를 네. 말씀하시고. 저는 이제 바이오 기업에서 일하는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 주 고연체험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이오 분야에 한 30년 정도 이제 공부를 했고요. 실제 이제 본업에서 사람으로서 오늘 그 원주시 이제 백두대간의 생물자원을 위해서 그 환경산업 육성하고 그다음에 생물자원한 이제 정책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가진 분야는 백두대간의 생물자원화를 원주시에서 지금 이제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오늘 주제에 정말 그 백두대간에 있는 다양한 생물군에서 저희가 이제 바이오업계에서 보는 자원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소재를 효소나 이제 미생물 이런 걸 개발해서 녹색 산업 또 환경 부분에 저희가 직접 파는 회사입니다. 개발하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포럼을 두면서 실제 본업에서 저희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분야인데 하나 놓치고 가는 게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정말 그 백두대간에서 그 다양한 생물 자원들을 저희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있을까? 왜냐면 이제 국유림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이 민간 업체들이 가서 개발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런 쪽에서 그 방향을 좀 제시해주고 그런 걸 알려줬을 때 저희 같은 이제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원주에 이제 그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셨다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상황을 추진을 하는 절차와 방법에서 우리 이주연 국장님의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이 예비 타당성 부분이 신청했는데 탈락이 됐는데 그 탈락의 원인이라든지 탈락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수집해가지고 같이 윈윈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DMZ 부분도 그 다음에 백두대간 부분도 동시에 같이 진행할 수 있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고 윈윈이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연구의 자료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탄소 중립 녹색 산업 및 원주시 환경산업 육성 그리고 환경부 백두대간 생물 자원과 자원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바이오 기업에서는 가장 민감하게 와닿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원주 시민단체에서 제시하는 국립 백두대간 생물 자원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오늘을 계기로 해서 향후에 다양한 어떤 모임과 다양한 정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와 네 분의 토론자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좋은 정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원주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 언론사에서 두 분이 취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우리 박유에스도 기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 네, 지금 계속 인터넷으로 지금 여기 중계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후원 대표적인 원주 정직한 목격자 원주신문 우리 심규정 대표이사님이면서 편집장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계셔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원주시 의회가 지금 회기 중이라서 늦게 참석하신 우리 심영미 의원님, 신익선 의원님, 그다음에 원용대 의원님 세 분. 네, 이상으로 모든 정책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